저는 그 정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정읍사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그 연구에 더 보탤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직 조금 말씀이 좀 미진했던 부분들을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덕분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읍사와 시경의 국풍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풍속 가무 가운데 사이바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한중일이, 즉 동아시아가 어떤 보편적인 또 공통적인 어떤 그 문화적 기반,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정읍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정읍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궁중학으로 수용이 되었고, 그것이 과연 그 시경의 국풍이 그 처음에 당초 민간의 음악에서 궁중학으로 이렇게 도입되는 과정하고, 사이바라가 민간의 음악이 어떻게 해서 궁중학으로 수용이 되었는가, 그것이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정읍사의 텍스트와 콘텍스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읍사와 시경 국풍의 관계, 그 다음에 정읍사와 일본의 사이바라의 관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식으로 이게 이 정읍사가 불려졌고, 정읍사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궁중학으로 도입되었는가 하는 것은 지금도 사실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백제시대의 백제왕실에 의해서 정읍 주민들의 정읍의 노래가 들어갔는가, 그리고 그것이 통일신라를 거쳐가지고 고려 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문헌에 올려졌고, 그리고 조선조에 계승되었을까, 이런 가능성이 있겠죠. 두 번째는 고려 후대에 옛날 백제 권역이었던 정읍지역에서 백제시대부터 전해지던 이 노래를 채록해서 궁중학으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고려 중기까지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전승되다가 고려 후대에 완성한 이 노래와 정제를 조선이 현재의 모습으로 계승했거나 변이시켰을 가능성이 있죠. 이 세 가지가 다 가능성으로 제기가 될 수 있죠.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전조에서 삼국말년의 약을 이어받았다고 했습니다. 전조라고 하는 것은 조선 입장에서 고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려에서 삼국말년의 음악을 이어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신라, 백제, 고구려, 그 중에서 백제 말년의 음악을 이어받았는데 그것이 백제 소각에 속해 있던 정읍 역시 백제 왕실에 의해서 궁중학으로 수용되었으며, 정읍을 포함한 민간의 소각들은 민간의 노래를 지배층이 받아들여 자신들이 것으로 만든 궁중 예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이제 정읍과 비교를 하고 싶은 그 중국 최고의 악장집인 시경의 국풍이라든가, 국풍은 15개국의 민간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간의 풍속 가무가 귀족 계급에게 수용되어서 만들어진 사이바라 등 일본 민간 가요의 경우 등은 마찬가지로 민간의 풍속 가요인 정읍사를 궁중으로 수용한 백제에서 조선의 지배층이 갖고 있던 동아시아의 어떤 문화적 보편성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읍사는 어떤 텍스트이고 어떤 콘텍스트 속에 존재하고 있었는가? 자, 표면적으로는 노래의 화자인 행상인이 처가 행상 다니는 남편이 길을 가다가 진 곳을 디딜까, 길을 갈 때 날이 저물어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남편을 밝게 비춰달라고 달에게 기원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므로 남편의 안위에 대한 걱정을 노래의 주제로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면적으로는 여인의 성적 욕망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달입니다. 달은 매달 한 번씩 둥그러지고 그러시죠. 유래담에 나온 것으로 탁 니수지오 이 가지. 또 여기서 니수지오라고 하는 건 진흙탕물의 더러움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것이 여성의 성적 메타포이므로 정읍은 그 자체가 성적 메타포인 달을 매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다른 여자와의 사랑을 상상하며 질투하는 안악의 사랑 노래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인식이 되었고 밑에는 해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인식된 것과 해석된 것의 차이는 우리 고전에 있어서 민간의 노래를 궁중악으로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겪는 갈등, 그 갈등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먼 곳으로 행상 나간 남편의 안부에 대한 걱정이라고 하면은 매우 유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즉 도의부강, 남편은 아내의 별이가 된다,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 표면적인 도법이죠. 오상 우리가 삼강 오륜을 얘기할 때 오륜으로 말한 즉 부부가 그 하나를 차지하니 사생을 함께함이 가하고 삼강으로서 말한 즉 부의부강인 부인은 남편을 위해 죽어도 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사집에 나오는 육아 이데올로기의 정교적 모토였습니다. 정치교화. 그러니까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교화를 시킨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배층이 이 노래를 궁중악의 하나로 끌어들인 첫째 이유였다고 보죠. 그러나 이제 반대로 남편과 떨어져 있는 아내가 갖게 되는 성적 욕망의 고뇌를 은유의 장막에 숨긴 것은 가창자나 화자의 진실이자 이 노래의 이면적 주제이죠. 이처럼 이중의 감정이나 상징 혹은 은유로 교묘하게 본심을 갖춘 것은 정읍사 창자의 본심일 수 있었습니다. 조선조에 들어와 오관산동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동이 음설지사라고 해서 그것을 신도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정읍사를 오관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창한 사람들은 중종대의 사림들이었고 이 사림들이 지향한 바는 뭐냐면 조선조의 유교화였습니다. 조선조를 유교 왕조로 완벽하게 바꿔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조광조라든가 조광조의 도학정치가 등장하고 거기에 남곤 같은 사람들이 즉 사림들이 말하자면 유교화의 모토를 가지고 국정을 이끌어 나갈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맨 먼저 손을 댄 것은 뭐냐면 궁중악에서 제기되는 이런 해석적 차원의 음란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동을 가지고 신도가로 바꾸고 정읍을 오관산으로 바꾼 것이죠. 그 정읍사와 시경국풍, 그 시경국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경에 15개의 국풍이 있습니다. 그 국풍에 실린 노래들은 모두가 민간에서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들을 채록을 해서 정교의 자료로, 정치의 자료, 민정의 자료로 지배계층이 궁중악으로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경의 아송에 대응하는 고려사 악지의 음악과 악장은 악이고 시경의 국풍에 대응하는 것은 소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 어째서 이 악과 당악은 이미 중국의 소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만 소각 체제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가 하는 것은 시경으로 치환해서 말한다면은 악과 아송, 그 다음에 국풍이 있었는데 국풍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소각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시경에 이제 왕풍에 보면 군자우역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낭군이 부역가시오 돌아오실 기약을 모르니 어디쯤 가 계실까? 밝은 회에 오르고 날은 저물어 양과 손은 내려오는데 낭군은 부역하셨으니 어찌하니 그리우리. 낭군은 부역가시오 날과 달로 헤아릴 수 없으니 언제나 만나 뵐까? 밝은 말뚝에 오르고 날은 저물어 양과 손은 내려오는데 부역에 가신 낭군 기갈이나 없으셨습니다. 이 왕풍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 모서에 보면 이 노래는 평왕을 자계한 내용으로서 군자가 부역을 가서 돌아올 기약이 없으므로 대부가 그 위난을 생각하여 풍자했다. 이건 매우 정치적인 해석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나라 유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반복했냐면 나라 사람이 부역으로 멀리 나가 있어 부인이 이를 걱정한 말이니 서의 설명은 잘못이고 평왕을 자계했다는 것도 상고할 수 없다. 이 시전통속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가 멀리 나간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리워한 노래로서 궁중에 수용된 민간의 노래였음이 분명해지고 이 노래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군자우역이라고 하는 노래가 그렇습니다. 노래의 성격이나 궁중악으로 정착하게 된 과정이 정읍과 유사하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정읍의 유래를 설명하는 글에서 그 남편이 밤길에 해를 입을까 두려워 진흙탕물의 더러움에 가탁하여 노래했다라고 번역되며 두 문장은 인과로 연결되죠. 즉 야행 범해는 단순히 밤중에 불안당으로부터 강력 범죄를 당한다는 뜻보다는 밤중에 여인을 만난다로 풀이되죠. 그래서 정읍은 아내가 행상 나간 남편의 안위를 걱정함, 행상 나간 남편이 밤에 길거리 여인을 만날까 봐 걱정스럽고 질투심이 생김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백제 당대에서 고려 후기까지는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조선조로 넘어가 상당 기간을 그렇게 지속되다가 중종조의 유교화가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가산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일본의 사이바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 시대에 걸쳐 굴려진 가구라부터 신학가가 있었고요. 사이바라가 있었고 로에이가 있었고 후조쿠가 있었고 이마에오, 자스게이 등의 우타이모노, 즉 우타이모노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그 속곡입니다. 일반인들이 부르던 그 노래들 총칭한 명칭이 바로 영곡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곡이나 이마요 모두 민간에서 널리 전해지던 동요나 풍속가사로서 정치를 잘 반영한 것들이었습니다. 고시락가와 천황이 이것들을 민간에서 채록했는데 공자가 국풍을 포함시켜서 시경을 편찬한 것과 같은 의미의 일이었죠. 의례에 쓰이는 일본의 국풍 가무들도 정읍과 마찬가지로 해석의 양면성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천왕궁에서 이루어지던 그 신상제에서 유노기와 아카츠키노기는 천왕궁에서 이루어지던 신상제의 핵심적인 의례들이었고 유키와 스키는 일본의 동부와 서해에 걸친 여러 지방을 대표하여 대상제에 공납하던 쌀을 올리는 지역들인데 그곳에서 가창 공연되던 민요와 향토춤을 마찬가지로 이 행사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풍명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천왕궁에 있는 그 염회장인데요. 그 진행되던 대연향의식에서도 풍속물을 만들어서 제사 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바라를 비롯해서 헤이안의 가요들 가운데는 유키, 스키, 아까 말씀드린 유노기와 아카츠키노기를 말합니다. 풍속 가요로 사용되는 곡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나타우토라든가 미와사카 또는 이세노미, 고로모가에 등은 현재도 연주되고 있는 대표적인 풍속 가요들이죠. 이세노미는 이런 겁니다. 이세바다 깨끗한 물, 파도가 물러간 사이에 모자만을 따보세, 조개를 주어보세, 구슬을 주어보세 이런 내용인데요. 신상제에서는 그 해의 벼 수확을 축하하면서 쌀과 야채 등을 함께 먹으며 가구라우타가 연주됐고 외경상 동아시아의 보편적 재래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일본 특유의 모습이 강하게 드러나는 추수감사 재래의식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 절차들이 거행되던 재래의 공간이 바로 이세 신궁이었습니다. 이세노미는 신상제에서 불리던 노래의 핵심이었을 것이죠. 정읍사가 정읍이나 전주라는 지역성이나 지역민의 사료를 바탕으로 한 것처럼 이세노미도 표면적으로는 이세 지역의 바다 혹은
그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심층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녀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다음에요. 여기서 조개나 진주는 흔히 볼 수 있는 해산물들이지만 각각에는 또 다른 상징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조개는 여성을, 구슬은 남성을 각각 상징하는 물건들인데요. 이세노우미는 아름답고 깨끗한 이세바다의 모래 해안에서 두 남자가 남몰래 사랑을 나누는 광경을 암시하는 노래라 할 수 있죠. 혼슈의 미해현 이세시가 일본 황실의 종묘 이세신궁이 있는 곳입니다. 이세신궁은 일본의 모든 신사들 가운데 으뜸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였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군자우역, 그 왕풍에 있는 시경 왕풍에 있는 그 군자우역도 마찬가지로 그 평화에 대한 징계, 평화에 대한 통자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외면, 이면적인 것도 있고, 표면이고 이면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경의 국풍, 고려속과 일본의 풍속과에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노래들에서 궁중의 의례에 사용된 노래는 대부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초들이 부르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꾸밈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배 집단의 의례 공간에서 요구되는 내용이나 이데올로기가 맞지 않는 것들은 교묘한 해석으로 진실을 위장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읍을 비롯한 한중 일의 지역 노래들로서 지배 집단에 의해 간택된 것들은 통시적으로 이런 해석적 검증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었고, 그것이 바로 지역 예술의 공중수용과 함께 부각되는 문화사적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읍이나 그 정읍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속곡들, 속가들, 그 다음에 시경의 국풍들, 그 다음에 일본의 풍속가요들은 결국 같은 어떤 보편성, 동아시아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민가에서 궁중으로 들어가서 정치에도 상당한 그 좋은 자료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